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 거기서 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좀 쏟아냈는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어떠한 내용들을 동아일보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웃깁니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에 동아일보와 만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거기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 알았다. 진실만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겁한 사람일 줄이야. 이재명, 김용, 정진상,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정미경 의원님. 그 유동규 씨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지켜야 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돈을 본인이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계속 지금 실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본인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관계였던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문도 안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 유동규 씨는 과거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본인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나간 과정들이 왜 시나리오 왜 영화 보면은 막 그 과거 회상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아마 머릿속에 유동규 씨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예를 들면 그 달콤한 인생에 그 대사를 읽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배신감. 그다음에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예, 예. 이런 표현을 저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 10월 폭로 그 초반부터 대장동 일당에게 내가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지난 10월의 목소리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유동규 자택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정진상이 나한테 그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거짓말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은 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이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씨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상한 음식이라도 먹고 병원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뭐 쓰레기통까지 직접 찾았답니다. 유동규 씨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정미경 전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배우 이병헌 씨가 한 그 명대사 이재명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묻고 싶다. 글쎄요. 어떻습니까? 김재섭 의원님 뭐 작심지자 발언을 쏟아냈네요. 저 영화가 그러니까 어떤 조직폭력배의 그 장면을 다룬 그런 스토리를 다룬 영화고 그러니까 부하가 믿었던 그 어떤 보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유동규 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랑 가까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모습. 게다가 김문기 처장이 발인하는 날이었나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 뭔가 율동을 하고 춤을 추는 영상들을 대외적으로 보냈던 걸로 그 기억합니다. 산타 복장하고 예, 그거요? 맞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느꼈던 비참한 심정 같은 것들이 언론 보도에 다 나왔고 그걸 보고 있는 유동규 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저게 남 일이 아니구라는 생각을 들었을 거거든요. 게다가 유동규 그 씨를 사실 이재명 대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지만 실제로 유동규 씨 인터뷰를 보게 되면 중요한 직책에 다 갔었고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은 공직에서 물러나서 정진상 실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예. 더 어떤 어두운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추측의 영역이지만은 그럼 본인이 그런 얘기를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른다는 식으로 저 사람은 나랑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거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어떤 보스에게 못 가셨다. 하소연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동규 씨가 뭐 마음에 맺힌 게 많아 보여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풀려난 이래로는 계속해서 지금 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지금 심정을 밝히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책도 낼 기세가 아닌가 이런 책도 낼 기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것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에서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 말은 모두가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하는 것들이 과연 이 대장동 사건과 실제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결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 또한 알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얽힌 관계 속에서 유동규 씨의 주관적 견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유동규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협잡이 맞다. 협잡. 협잡의 뜻은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협잡한 거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성남시 개발 사업은 이재명을 통했다. 당시 성남시장. 나는 빌런, 악당, 나는 빌런이다.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 맞다. 다만 죄를 지은 만큼 죄를 지은 사람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협잡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 의원님 한 말씀 들을까요? 대장동 사업이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 핵심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걸 알았느냐 내지는 결정을 주도했느냐, 결과적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유동규 씨를 포함해서 또 남욱 씨나 최근에는 정영학 씨까지 특히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얘기 또 해볼 겁니다. 아직은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남들은 다 전해 들었다는 김만배 씨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건 내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건 수사의 어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검찰이 그 향후 수사에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계속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는 진술들이 저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미가 이제 없지는 않다. 증거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혐의를 가리키는 그런 유력한 정황으로 언론에서도 그리고 검찰에서 주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게
얻을 게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있다면은 본인의 형량을 조금 줄이는 건데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는 유동규 씨가 뭐 검찰하고 모종의 협의 같은 걸 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런 심정이겠죠. 하여튼 뭐 많은 얘기를 했네요. 동아일보 기자랑 만나서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대표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묻고 싶다. 대장동 사업 협잡이 맞다. 뭐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 뭐 인터뷰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아까 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